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서울대학교 병원 해괴학과 서민석이라고 합니다. 우선 세계 림프 부종의 날에 이런 뜻깊은 강의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전달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맞춤형 림프 부종 관리의 설계를 위한 검사에 대해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림프계와 림프 부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개론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실제 림프 부종을 진단을 위한 영상검사의 소견과 그리고 이 영상검사가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림프계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조직은 혈액으로부터 이런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공급받고 있는데요. 이런 혈액이 조직으로 이제 혈액을 공급하게 되면 나머지는 이제 정맥을 통해서 다시 순환을 하게 되고 일부 10에서 15% 정도 체액이 이제 간질 공간에 남게 됩니다. 이런 나머지 체액을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우선 림프계의 기능의 한 가지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체액뿐만 아니라 노폐물과 같은 유해 물질을 걸러내고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징적으로는 이런 소화기관에서 지방과 지방용의 비타민 흡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에 혈액이 도는 것은 약 20리터 정도 되는데 10에서 15%의 체액이라고 한다면 약 2, 3리터가 될 거기 때문에 사실 많은 양을 이런 림프를 통해서 우리가 배출을 하고 있고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림프계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밸브가 존재하고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겁니다. 이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만약에 어떤 이런 가까운 곳에서 막히게 되면 그 아래쪽 부분도 모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점입니다. 그럼 이렇게 어떤 막힘이 생긴다, 어떤 폐쇄가 생기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런 폐쇄가 생기면 이제 림프 부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폐쇄가 생기는 원인은 다양할 수 있는데요. 수술이나 어떤 감염, 그리고 1차적으로 어떤 유전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폐쇄가 일어났을 때 당장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간질 내 체액의 배출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이런 체액의 증가 그리고 조직 노폐물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때쯤 볼 수 있는 현상들이 이런 피팅 이데마, 오목 부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눌렀을 때 이제 물기 때문에 이렇게 누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이런 부종 형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진행되면 이런 노폐물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염증 반응이 증가되면서 심지어는 세포 파괴까지 이루어지고 이게 만성화되면서는 주변 조직에 어떤 섬유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섬유화가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흔히 스테모 사인이라고 해서 이런 두 번째 발가락에 여기를 꼬집었을 때 이제 꼬집히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섬유화와 함께 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임상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상 증상을 통해서도 사실 다양하게 병의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사실 어떤 영상 검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보조적으로 어떤 병의 진행이나 치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 부종 진단을 위한 영상 검사는 이렇게 몇 가지 검사들이 있는데 오늘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림포신티그래피 해괴학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상 검사이고 ICG 림판지오그래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림포신티그래피는 림프 부종 진단을 위한 현재 표준 영상 검사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사를 하느냐? 사실 많은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검사를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손가락 사이나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조그만 양의 방사선 동위원소를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방사선 동위원소가 이제 림프계를 따라서 흘러가게 되고 영상을 찍게 되는데 그 원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어떤 입자를 쓰느냐고 봤을 때 림프관으로는 충분히 들어가지만 모세혈관으로 들어가지 않는 크기에 보통은 저희가 15에서 100나노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림프관으로는 들어갈 수 있지만 다시 순환은 할 수 없는 이런 입자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렇게 붙여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보통은 초기 영상을 바로 얻고 이 입자가 잘 이동할 수 있게 마사지나 운동 등의 자극을 준 다음 지연 영상을 얻는 이런 프로토콜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프로토콜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림포신티그래피는 그럼 왜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저희는 몇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림프 부종과 다른 원인의 부종을 감별 진단하는 데 이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물리치료나 어떤 미세 수술 전에 림프계의 기능을 평가하고 실제로 치료 이후에 치료 효과가 어떻게 기능적인 개선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치료의 효과를 예우나 이 치료의 효과를 예측하는 데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몇 가지 영상 소견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가장 정상적으로는 우선 우리가 이렇게 발끝에 주사를 하게 되면 주 림프관을 따라서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되고, 이제 림프절이 이렇게 서해부 쪽 림프절이 보이게 되고, 뭐 상지에서 주사할 경우에는 애과절 림프절이 이렇게 겨드랑이 쪽 림프절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정상적인 소견인데요. 사실 우리 림프는 이런 폐쇄가 일어나게 되면 보상 기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보이면 사실 폐쇄 이전 부는 굉장히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폐쇄한 부분을 사실 통과하고 이 체액을 전달하기 위해서 림프관 우회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영상에서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주 림프관을 따라서 보이는 이 혈관이, 이 림프관이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소견도 있고, 그 외에 다른 통로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소견으로는 이제 피부 이 길, 이런 우회로뿐만 아니라 이제 피부를 통한 우회로를 가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미만성의 섭취를 보이는 이런 것도 림프 부종에서 흔히 관찰되는 피부 역류 소견입니다. 이 상태가 더 진행이 될 경우에는 심지어는 림프 흐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이제는 서해부 림프절, 이 정상 측에 비해서 서해부 쪽 림프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단계까지 이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림프 부종을 보여주는 특징적인 소견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림프 부종이다 라고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뭐 정맥이 막힘으로써 생기는 부종이나 뭐 지방 조직이 쌓이는 이런 부종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뭐 민감도는 97.4%, 특이도는 100%까지 보고를 하고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검사에서 우리가 봤던 이런 피부 역류 소견이 실제로 향후에 어떤 부종이 나타나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할 수도 있다, 조기 진단에도 이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감별 진단 외에도 어떤 곳에 쓰일 수 있느냐고 봤을 때, 이런 영상 소견을 바탕으로 질환의 중증도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임상 증상뿐만 아니라 이런 영상에서의 어떤 소견들을 바탕으로 림프절이 보이는지, 그리고 피부 역류가 보이는지, 그리고 림프절이 소멸되었는지, 림프 흐름이 전혀 보이지 않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영상 평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이 림프 흐름이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를 정량적으로, 양적으로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한 가지 보시면, 실제로 그래서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데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치료 전과 치료 후를 봤을 때 영상 소견만으로도 이렇게 피부 역류가 있었던 환자분이 이 부분을 수술한 이후로 이렇게 피부 역류가 많이 줄어든 소견을 볼 수가 있었고, 실제로 서해부 림프절이나 어떤 간의 섭취를 봤을 때 치료 후에 정량적으로도 림프절이나 간 섭취의 증가를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치료 이후에 실제로 얼마나 림프의 흐름이 개선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림프 부종을 치료하는 효과를 예측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림프 부종의 치료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뒤에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치료는 이런 복합 림프 물리 치료라고 해서 도수 림프 배출이나 압박 치료, 자가 운동, 피부 관리 등을 포함하는 운동이 될 텐데요. 이런 물리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도수 림프 배출이나 압박 치료는 사실 전반적인 이 환자의 이 림프 배수 기능이 정상적으로 림프 배수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있는 환자에서 잘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배수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주요 지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수술적 치료로 간다면 사실 림프관 정맥 문합술, 그리고 림프절 이식술 등이 있는데요. 이런 림프관 정맥 문합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림프관을 결국 이제 정맥에 연결해서 배수를 시키는 건데, 이 연결시키는 림프관을 잘 찾을 수 있고 사실 충분히 이제 기능하는 림프관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하는 림프관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 대안으로 다른 림프절 이식술이나 지방 흡입술까지 연결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복합 림프 물리 치료에 어떤 효과를 본 이제 연구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치료 반응이 있었던 그룹과 치료 반응이 없었던 그룹을 나눴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었는지를 봤던 연구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높은 치료 순응도입니다. 결국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들었을 때 치료 효과가 좋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런 영상에서 애가 림프절이 보이는 환자가 조금 더 치료 반응이 좋았다. 그래서 전반적인 림프 배수 기능이 유지되어 있는 환자에서 이런 복합 림프 물리 치료도 조금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림프관 정맥 문합술은 그럼 어떤 환자들에서 잘 들었느냐 봤을 때, 영상 소견만을 봤을 때 이렇게 치료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많이 호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 역류 소견도 거의 소멸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환자들이 이렇게 수술에 잘 들었느냐 봤을 때 충분히 이러한 정맥에 연결해 줄 수 있는 림프관이 있는 이렇게 조금 확장된 림프관이 있는 환자들과 그리고 피부 역류 소견이 있는 환자들에서 치료 효과가 좋았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림프관 정맥 문합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능하는 림프관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 많이 이용되는 게 최근에는 ICG 림판지오그래피라고 해서 어떤 형광 물질을 이용해서 영상을 얻는 것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능하는 림프관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아래쪽에 이제 기능하는 림프관을 찾아서 이 림프관과 정맥을 연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간혹 이 핵의학과 이 림포신티그래피에서는 저희가 평면 영상을 얻었을 때는 조금 이렇게 피부 역류 소견이 강하게 나타날 때는 사실 이 아래쪽에 보이는 이런 기능하는 림프관을 잘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안으로 사실 최근 이제 수술하는 영역에서는 수술 전 많이 하는 것이 이 ICG 림판지오그래피고, 마찬가지로 PR로 이런 형광 염색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면 이 림프관을 따라서 이 염색 물질이 움직이게 되고 결국 이 림프관을 잘 조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잘 기능하는 림프관이 보이는 경우에는 림프관 정맥 문합술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기능하는 림프관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영상에서와 같이 더 추가적인 장점은 이 실제로 수술장에서도 이 림프관을 따라서 잘 볼 수가 있어서 실제로 수술장에서 림프관을 찾는데도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해 드리자면 이렇게 치료에는 복합 림프 물리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복합 림프 물리 치료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배수 기능이 잘 유지된 환자, 그래서 영상 소견을 본다면은 이런 림프 흐름이 충분히 잘 올라가서 이런 애과 림프절이나 서해부 림프절이 보이는 환자들에서 조금 더 이런 림프 물리 치료 효과가 좋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수술적 치료에는 실제로 이렇게 영상 소견상으로는 림프관 확장이 보이고, 그리고 피부 역류가 있는 환자에서 이런 정맥 문합술이 잘 반응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어떤 그런 림프관과 정맥을 연결해 줄 것이냐고 할 때 이제 ICG 림프안지오그래피를 이용하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어떤 림프관을 선택해서 수술할지를 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능하는 림프관이 잘 없을 때는 다른 수술적 치료법이나 다시 복합 림프 물리 치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